K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의 윤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힐러리는 침착하게 또 트럼프는 흥분된 모습으로 이 토론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분석해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는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다. 이를테면은 힐러리의 저런 모습이 있었나? 트럼프가 왜 자기 목소리 제대로 못 내고 왜 말려 들어가는가? 네. 이런 것들에 계속 연속해서 보게 되니까 어느새 90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각 방송사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거꾼들.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미쳤고 이래서 밀렸고 누가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고서 역시 대통령 선거 때 굉장한 정치 축제고서 정치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는 이만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다른 국민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가 봐요. 시청률이 무려 8,400만 명이 봤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36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또 깨지게 됐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TV 토론이 끝난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우세하다 이런 평이 나왔거든요. 일단 CNN은 62%, 또 퍼블릭 폴리시 폴링은 51%, 폴리티코는 79%가 힐러리 우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데이터 평균 우열을 다지는 데는 65대 35 정도 된다라는 게 리즈너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 토론회 시작되기 전에 이게 지지율은 아닌데 토론회 시작되기 직전에 지지율이 박빙이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힐러리의 완승이다,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토론회라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원래의 취지는 후보들의 자질도 평가해야 되지만 후보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4년 동안 나는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건강하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후보고 그리고 너무 박빙인 상황에서 서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고 앞으로 남은 한 40일 동안 이 상승세에 먼저 타려고 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이번 후보 토론회는 서로 모르게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제가 한 2000년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집중돼서 후보 토론회도 계속 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제일 재미있었고 그리고서 이제는 정치가 무슨 이런 정치를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거의 그냥 인간 세상에 종합적인 면모들이 다 드러나와 가지고서 적나라하게 시민들한테 드러내 보이고서 평가를 받는 그런 장이구나 그런 걸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우열을 따질 때 있어서는 힐러리의 압승이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힐러리는 정말 지극히 힐러리스러운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계속 유지했던 반면에 이 트럼프는 사실상 또 트럼프답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요. 마지막엔 또 결국 자신의 모습을 좀 되찾긴 했지만요. 결국 좀 힐러리한테 말려들은 모습을 좀 간혹 보이는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다면 이 국민들은 어떻게 봤는지 또 소셜 미디어를 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또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와 힐러리를 언급한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이번엔 또 트럼프가 79%로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예상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를 몰았을까요? 공중파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미디어에서는 힐러리가 완승하고 압승했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NS입니다. SNS는 어디에 집중하나 하면은 눈에 아주 상큼하게 비친 거, 네. 재미있는 거, 주목이 되는 거, 네. 자극적인 거 이런 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게 트럼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야, 도널드 트럼프가 방송에서 왜 저렇게 버벅대는가 이게 막 보이더라고요. 네. 힐러리가 파놓은 함정에 착착착 빠져들더라고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다운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힐러리의 토론은 그동안 TV에 나오면 아주 냉혹스러울 정도로 냉정하고
그리고 아주 명석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의 틈새가 없이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모습으로만 기대했던 힐러리가 이번처럼 좀 푸근하게 비교적 트럼프가 한번 공격을 하면 축 받아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서 한번 반론을 제기했다가 그 말꼬리를 이어 잡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얘기거리로다 확 던져놓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꽉 물고 예,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서 나오면 절대로 흐름을 이니시에이트 했지만은 상대방을 자기 페이스로다가 끌고 오는 힐러리. 야, 힐러리 클린턴 연습 진짜 무지하게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옆에 보였었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에 사실 트럼프에 주목했던 주로 SNS에 그 의존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가에 관련된 그 팩트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는 SNS는 트럼프에 쏠렸다고 하는 게 틀리지 않죠. 네.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장면이요. 트럼프가 나는 성격이 좋다 이렇게 발언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성격이 좋다라는 뉘앙스보다도 나는 이 기질이 있다. 야,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중사회에 나와가지고서 뭔가 목표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데 나는 특별한 특별한 장점.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 있어가지고서는 어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위한 집중하고 이런 거 전략이 나올 때는 그렇게 그런데 또 그런 기질이라는 얘기 자체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트럼프가 잘 표현해내고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잘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된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자세하게 주요 발언들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확연한 차이를 좀 보였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이 경제 부문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어휴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경제 이슈가 나왔을 때에 트레이드 팔리시 이를테면 무역, 이 대외 무역 관련한 정책이 나오면은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이미 그런 TPP라든지 이 FTA라든지 나프타 같은 거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힐러리가 그런 것들 추진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끔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중 부각이 되면은 트럼프 공격에 대해서 힐러리가 말을 바꾸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슈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빠르게 이니시티브 했습니다. 첫째만 하면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스몰 비즈니스요. 중소기업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중산층을 강화시키고 확대돼야 된다. 굉장히 정당한 얘기죠. 그 다음에는 여자 후보니까 경제 활동 내에서의 남녀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의 대변되는 경제 정책이라는 팔리스를 가지고 설명을 막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볼 때 있어서는 힐러리 쪽에서는 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에 있어가지고는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이겼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 별로 진지했거나 별로 트럼프다운 이게 별로 없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 세금을 기본적으로다가 세금을 공화당은 감세를 하는데 감세를 하면서도 뭐 다른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 공약을 내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트럼프는 경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졌다 경제적으로 그래 돈벌이가 좋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측면의 얘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에서 이 무역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손해 보내지 않게끔 다시 재조정하고 미국의 돈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코퍼레이션 텍스죠. 법인세 같은 걸
그냥 내려가지고 세계에 있는 제조업 같은 것들이 미국에 들어오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들로 그 경제 이슈에 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넘어갔죠. 여기에 있어서도 힐러리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인 근거 있는 대안들을 많이 내놨었기 때문에 원래 이 경제 이슈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이슈에 있어서 힐러리는 논리적으로 정말 딱딱딱 논리 정연한 공약들을 내세운 반면에 트럼프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는 말씀이신데요. 한국 얘기가 이 무역 얘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 문제였거든요.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차이를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뭐 이건 새로운 게 아닌데요. 트럼프가 이제까지 목소리 높여왔던 거는 미국 그 제일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덕을 보고 있다 이거죠. 안보 관련에 있어서도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을 언급할 때는 북에 대해서 이 미국이 지켜준다. 일본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볼 때는 그만큼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이거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이거는 국제사회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신뢰라는 문제. 그래서 동맹국이 이 그 맺은 방위 상호 협정 조약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도 요번에 안보 관련해서는 트럼프 입에서 새롭게 나온 거는 북한 핵 얘기 나올 때 이전에는 어떤 것까지 언급을 했었냐면 북이 핵을 가지면 그럼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다. 일본도 가질 수 있다. 이걸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언급된 거는 중국의 역할을 갑자기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비핵하고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때는 안보에 있어서도 고민 좀 했구나. 네. 시청자들이 농담으로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그랬었죠. 역시 힐러리 클린턴은 절대 핵은 비확산, 네. 비핵 이거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힐러리 클린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핵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비핵이라는 원칙, 일본이나 한국이다 이런 데 뭐 핵 갖는 거 이건 절대 말도 안 되고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핵 억지력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북에 관해 북한 핵 문제에서는 그 정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역시 두 후보 다 중국에 대해서는 긴장하고서 미국이 눈여겨 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시종일관 힐러리를 공격하는 거는 모든 면에서 그랬지만은 지난 권력에 깊숙하게 주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위험해진 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락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한 거에 대해서 책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후세인은 제거했지만은 더 무서운 이슬람 국가가 나와가지고 미국 본토도 이렇게 위험해졌다. 책임을 져라. 뭐 이제 이런 공격. 이런 걸 볼 때는 역시 안보에 있어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의 뭐를 보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갖고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압권이었던 거는요. 힐러리 클린턴은 어디에 안 보이니까 어디에 앉아가지고 준비만 토론만 준비하나 그러는데 그럴 동안에 나는 동네에 시민사회 다니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나는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올 때 힐러리 표현이 당신은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이기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서 힐러리가 서서히 토론회의 이 흐름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이런 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언급해주신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게 바로 호칭이었는데요. 이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계속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으로서 이번 그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를 그냥 트럼프라고 이름을 불렀죠. 좀 그런 면들을 좀 엿볼 수 있는 토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언급한 말에 있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라크 전이라든지 일자리 감소라든지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좀 이 트럼프가 말한 말에서 잘못된 게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잘못됐나요? 트럼프가 거의 제일 아마 망신에 가까운 말을 잘못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이라크에서 경솔하게 미군을 철수시킨 것 때문에 생겨난 미국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 이제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때 트럼프가 먼저 이라크 전쟁할 때에 전쟁이 잘못됐으면은 힐러리 클린턴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좀 힐러리로서는 지금에 와서는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나왔을 때 마치 보면은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는 그때 당신도 공인일 수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은 뭔가 라는 거를 이제 막 팩트 체크하고 막 나왔죠. 네. SNS도 그게 굉장히 폭파되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 그 트럼프도 자기가 미디어에 나가서 해도 이라크 전쟁을 동의하고 찬성하는 걸로다가 나온 것들이 막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일반 시청자들한테 가면서 결정적으로 저거는 도널드 트럼프는 뭔가 자기가 그 대통령감으로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미스 유니버시티에 관련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스 유니버시티의 개최권을 갖고 와서 첫 번째 미인 대회에 미스 유니버시티로 당선된 그 미인을 데리고 이제 트럼프가 광고도 하고 막 이런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하면서 그 여자분한테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 했던 게 막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당황을 했죠. 저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그렇게 온 거를 알고서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서 당장 물어보는 게 어디서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이런 게 이제 나오고 막말로 하면 이제 막 그 당황해서 버벅대는 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이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요거를 끌고 가서 이긴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또 일단 접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좀 관대한 면이 보이니까 이미지가 바꿔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요. 힐러리 클린턴 아닙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분입니다. 반드시 정리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게 보이고 가까이 하기 좀 어렵고 이런 이미지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수세로 몰리는 거를 척척 구해주는 것 같은 제스처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알면서 접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저런 면도 있었나 많이 달라졌구나. 분명히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팩트들이 한 7,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슈였을 수도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건강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가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사회자 질문에 대한 대답 이전에도 모든 시청자들이 과연 힐러리가 아픈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불과 이게 열흘 전에 거의 그냥 쓰러지다시피 한 게 다 비춰졌는데 이런 거 볼 때는 저도 처음에 볼 때 되게 힘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기존의 힐러리가 그 프라이머리 유세에 다니던 거 이미지가 너무 달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오히려 힘이 없이 보이는 게 이미지를 좀 그 힐러리 클린턴의 겸손하고 좀 관대한 면을 내보이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기가 막히게 작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오히려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 당황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감기 걸린 사람처럼 자주 손으로다가 다른 제스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콧물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있고 그 기침도 몇 번 하고 이런 거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무슨 뭐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정도로다가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건강 이상설에 관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부통령 후보도 남아 있고요. 두 번의 2, 3차 TV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트럼프가 사실 지금 거의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해야 트럼프가 이 분위기를 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직 3일 지났는데 그 후보 토론회로부터 생겨난 후보 지지율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힐러리 지지율이 좀 올라갔겠다. 그럼 힐러리로서는 이 벌어진 지지율을 2차, 3차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가지고 투표 날까지 가서 백악관에 안전하게 가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선거 전문가들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열광을 하면서 하루하루 불어나는 신규 백인 중산층 이하의 유권자들, 이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후보 토론회에 영향을 받는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나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방식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다운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나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결정적으로 몇 방 얻어맞지 않겠는가. 오래됐으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5개의 폭탄급 스캔들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랬죠. 예. 네. 어떻게 보면 힐러리가 그 얘기를 안 나오게끔 살살 봐준 건지도 모르고 트럼프가 나중에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강하게 발언을 하니까 나중에 나는 힐러리 클린턴과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관계되는 얘기를 여기서는 안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퍽 그냥 이렇게 조용해지고 그런 걸 볼 때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말이다 아니다 이런 거 생각 없이 2차, 3차 후보 토론회에는 그냥 트럼프답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지율을 좀 벌려온 걸 잘 무난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고정을 시켜 나갈 건가, 성공을 할 건가 2차 토론회에서 2차 토론회에서 1차 때의 진 거를 반전을 시키려고서 과연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19일 2차 토론회 9일 날 2차 토론회 때 미주리 주에서 하죠. 네. 거기에 나오겠는가? 요 부분이 2차 토론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1차 토론을 본 뒤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또 지금까지 역사상 1차 토론을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종전의 관습들을, 관례들을 트럼프가 과연 깰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토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사님,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역시 우리는 관심이 많고 재미있기 때문에 보지만은 여러분 역시 소수계 중에 소수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모처럼 관심이 끓여진 대통령 선거 이때에 투표에 참여하는 거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도 과연 대통령 후보 두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다가 2차, 3차 토론에 보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